첫 번째 작업은 이제 목재 연마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연마지를 3장을 주는데 120방, 220방, 320방 연마지를 주는데요. 그 120방짜리로 이제 최초 목재 연마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작게 주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이제 원장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연마지를 가지고 이제 목재를 연마하시게 되는 거고요. 연마를 하실 때는 보통 이런 목재에 나와 있는 결대로 연마를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연마를 하시고 나서 이 연마지를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제출을 하냐면 그 각각의 수험생들이 이 해당 연마지 정확한 연마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그 감독관 소수의 인원이 쫓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어요. 연마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건 물론 연마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해당 연마지에 내가 정확히 연마를 했다라는 거를 확실히 묻혀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굵게 하시고요. 선 굵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역자 부분은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나 연마했어요 하는 식으로 좀 티를 내주시는 게 좋겠죠. 이 합판을 보시면 이게 5mm짜리 합판을 쓰고 각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제 내부용 다루기 이것도 샌딩을 해서 주는데 이게 면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연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연마하는 거는 이후에 작업하는 퍼티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고르게 크게 돌린다는 선에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연마는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 외부에서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재 옆에 부분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슬리는 부분, 이렇게 까끌까끌한 부분들, 이런 것들 내가 붙이라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확실히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하도 작업이라는 거는 바탕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이고 이 연마라는 작업은 무언가 돌출된 걸 깎아주는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작업인 퍼티 작업은 어딘가 패인 곳을 채워주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먼지를 털어내실 때는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터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중력이 작용하게끔 터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면 이런 데에 다 알갱이가 남아서 나중에 퍼티 작업할 때 이 알갱이가 다 스크래치를 내요. 그래서 항상 터실 때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요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마스크 벗고 후후 불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하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다 후후 세게 정확하게 불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이런 데도 항상 아래로 가게끔 잘 들어주셔서 자, 첫 번째 작업인 이제 연마 작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한 작업을 선을 그어서 구분을 시켜주는 선긋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공사라 그러면 그냥 하고 그 다음 작업하고 그 다음 작업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거라서 어떤 한 작업을 했으면 선을 긋고 내가 이 작업을 이렇게 했으니 한번 보세요 라는 식으로 해당 작업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에 보시듯이 한 작업하고 선 긋고 한 작업하고 선 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저희는 하도 작업 중에 깎아내는 작업인 처음에 목재 연마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채우는 작업, 퍼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작업을 이제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일형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4가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유형이 정해졌으면 반드시 해당 유형을 이렇게 잘 표시를 하시고 아닌 유형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지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들이 작업간에 눈길이 실수로 이거 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걸 한번 보는 순간 만약에 다시 확인을 못 하신 상태로 그 선을 그냥 긋고 진행하시면 정말 시쳇말로 나머지 시간 6시간 동안 뻘짓을 하는 거예요. 꼭 재차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선이 뭐예요? 요 폭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요 폭을 알아야 되니까 그 폭이 이쪽은 가고 이쪽은 맞아. 이 아래에 있는 표에서 이제 해당 수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가는 55, 마는 60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선 긋는 거 어디 칠하는 거 이런 거는 항상 재차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직접 그려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선을 그을 건데요. 선을 긋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선이 뭐죠? 선은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어야 되는 선들은 다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점을 2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요 선을 그을 거기 때문에 이 선을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폭이 55예요. 이 자도 눈금이 되게 좀 선생님들 실수로 옆에 보시기가 되게 쉬워요. 실제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항상 이렇게 손톱으로 콕 찍으신 다음에 55 딱 맞춰놓고 살짝 이렇게 본인이 식별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점을 찍을 때도 굳이 이 60 안에다 찍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 시험은 깔끔 떨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살짝 벗어난 공간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점을 또 하나 찍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상당 부분 저점에서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직선은 좀 더 정확해지겠죠. 상당 부분 떨어뜨려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55만큼 55mm만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점을 좀 전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찍어 놨으니까 자 끝을 여기 끝단에 판지의 끝단에 맞추시는 거예요. 끝단 맞추고 두 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멀찌감치해서 한번 이걸 보셔야 돼요. 판지의 라인하고 혹시라도 이게 조금 벌어진 경우는 내가 자의 눈금을 잘못 보신 경우에 은근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재차 확인하신 다음에 60에서부터 그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긋는 순간, 이렇게 가으려고 긋는 순간 여기서 60을 하나의 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점을 찍어서 선을 긋는데 이거를 막 빡빡 긋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그 연필심 가루 때문에 이 교판이 지저분해져요. 가루가 번지고 붓질하다 보면 뭐 물이랑 희석돼서 번지기도 하고 붓질로 번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번지거든요. 자로 문질러서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포시 얹는다 생각하시고 중간중간 자가 이탈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쭉 그냥 그어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게. 자, 그 다음은 이쪽에서 점을 하나 찍은 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점을 하나 찍어야 또 직선을 긋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 각재가 올라가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하시고서 그 끝과 이 시작된 부분을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60 아까 찍은 게 되고 60 찍은 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가벼운 손길로 딱 수렴하게 막 이렇게 더 긋거나 크로스 되거나 이러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각재 부분은 만에 하나 시험장에 갔는데 각재가 특이하게 많이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 감독관분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각재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합판의 연장선상에서 선을 이어가도 될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보통은 이제 시험장 교판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삼각자가 여기를 뜨면 안 되겠죠. 이 직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는 라인에 맞춰서 하단이 뜨지 않게 그냥 가볍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연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라인이 맞아야 되겠죠. 라인이 맞게끔 세팅을 하셔야 이게 직각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자,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요 라인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맞게 5mm 이상 벗어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이제 퍼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헤라로 플라스틱 헤라로 요런 헤라로 거친 헤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요 안을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기존에 연마 작업을 한 부분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런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 종이 테이프를 활용하셔서 요 처음에 요 라인에 맞춰서 중간중간 라인 맞춰 가시면서 하시고 끝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과도하게 눌러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마스킹 테이프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접착력이 좀 강해지는 성향이 있어서 너무 빡빡 눌러 놓으시면 나중에 뜯어낼 때 다 판이 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있잖아요. 요 라인 부분만 스미지 않게 확실히 눌러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위에 부분도 이 라인에 맞추셔도 되고요. 그냥 대강 이렇게 뭐 바쁘니까 굳이 이런 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 나서 요 끝에 라인들만 확실하게 꺾어서 해당 라인을 잘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따가 선을 그을 때 두 번째 선을 그을 때 여기서 얼마 또 긋는 게 아니라 가 더하기 나죠. 나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선은. 왜 그렇게 하냐면 매번 선 그을 때마다 발생하는 작은 오차들을 한번 리셋을 해주는 거죠. 이걸 뭐 그렇게 끊어 가시고 하셔도 되는데 좀 일이 번거로우니까 이거 한 번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는 좀 이렇게 길다 쉽게 빼셔야 작업이 편해요. 한쪽 끝 맞추시고 라인에 맞춰서 쭉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헤라나 삼각자 같은 눌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도 스미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눌러서 태워주시고 위에도 맞춰서 누르시고 반대편도 삼각자나 헤라를 통해서 칼로 이 라인을 깔끔하게 따놓는 거예요. 이걸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고 떼내면 그 부분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도 뭐 묻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작업의 두 번째 작업인 퍼티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핸디코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쟁반을 쓰시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헤라판을 쓰면 막 덕지덕지 흘리고 막 난리가 나요. 가급적이면 이런 테두리가 조금 올라와 있는 쟁반을 쓰는 것 뿐이고요. 자, 뜨실 때는 보통 성인 남성의 한 주먹 사이즈 정도 되게끔 어느 정도 양을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물을 많이 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바탕면의 상태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게 너무 되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작업 품질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차피 물은 또 섞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대여섯 수저 넣고서 헤라로 이제 이걸 곱게 개는 거예요. 이 헤라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나올 때 이게 사출되는 과정에서 이런 데가 좀 깔끔치 못한 것들이 덜어 있어요. 보통 이제 플라스틱 헤라를 쓰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게 좀 깔끔치 않으면 이렇게 판판한 바닥에다 놓으신 상태에서 이 헤라의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갈아 주셔야 돼요. 이물질이 없게끔, 사출되는 과정에서 뭔가 돌출되는 부분이 없게끔. 자,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너무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 있으면 이렇게 헤라질을 하실 때 자꾸 끝에 이렇게 고랑이 많이 져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은 살짝 이렇게 밖으로 라운드지게 이렇게 갈아주시는 게 이제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이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눕히면 그 끝에가 그렇게 좀 덜 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걸로 장갑을 끼신 상태로 확실히 이런 데 불필요한 이런 이물질이 없게끔 확실히 닦아내셔야 돼요. 핸디코트를 이렇게 물하고 조금씩 처음에 이렇게 좀 찹찹찹 굵직굵직하게, 그 다음에 조금씩 잘게 이렇게 좀 해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쟁반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면하고 이 바탕면을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갈듯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물기를 이렇게 끼얹어 올리고 빙글빙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쟁반을 쓰시는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게 이 핸디코트하고 물을 좀 더 빨리 손쉽게 이렇게 섞으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농도, 케찹 마요네즈 농도 정도 되게끔 이렇게 곱게 가시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물기 있는 거, 밖에 물기 있는 거 가운데다 이렇게 끼얹으시고, 저희가 이제 비닐을 그냥 안 벗기고 쓰는 거는 이제 연습하실 때 그냥 좀 다시 닦기가 불편하니까 하고서 바로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너무 세게 막 문지르면 찢어지니까 보통은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없이 쓰시고 그냥 닦으시면 돼요. 수도가 같은 데 가서 닦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곱게, 이 핸디코트가 좀 쓰고 남은 거라든지 좀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알갱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교반이 돼서 섞이지가 못하면 그것들이 또 자체적으로 스크래치를 남기니까 이렇게 위에 살짝 반들반들 올라오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쉽게 후루룩 떨어지는 거는 너무 물 많이 넣으신 거예요. 이 정도가 보통 좋아요. 그리고 이게 목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분이 금방 목재한테 뺏겨가지고 금방 돼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도구를 쥐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헤라를 쥐실 때는 보시면 이게 헤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헤라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죠.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잡고 하는 행동들을 할 때 이 작업에서의 쥐는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편하게 쥐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둘 정도가 전체 넓이의 위쪽으로, 손 쪽으로 3분의 1 정도 와 있는 데 정도에다가 갖다 대시고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긁고 있는지 눕히고 있는지를 손가락을 벌려서, 손을 너무 이렇게 가운데만 대시거나 좀 너무 손이 멀어지거나, 익숙해지면 상관없어요. 나중에 감각이 완성이 되면 뭐 이렇게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구를 짧게 잡으셔야 감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쥐시는 거고요. 나중에 뭐 측면부 같은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쥐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작업간에 이건 중요한 건데, 헤라 정리를 항상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요 쟁반이든 어떤 선생님들이 쓰시는 도구에 항상 사선으로 앞뒤로 깨끗하게, 그리고 헤라를 잡고 쓰실 때는 여기는 뒷면이에요. 뒷면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여길 써서 하는 거는 나중에 익숙하신 다음에는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뒷면이 깨끗해야 판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만 뜨고 푸고 하시는 거예요. 핸디코트를 뜨실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뜨기 좋게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요. 이제 헤라를 이렇게 위를 슬그머니 긁어 오시다가 이 쟁반 끝에서 이렇게 끝으로 톡 걸듯이 떠야 묻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니고
이러고 하다가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뒤쪽에 묻어버려요. 이러면 묻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이 끝에 부분으로 뜨셔야 되고,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톡 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뒤도 깔끔하게 쓸데없이 묻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뜨는 면은 항상 이쪽이니까 편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뜨신 다음에, 근데 이렇게 그냥 뜨면 보시면 뒤가 이렇게 너플너플 지저분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사선으로 깔끔하게 뒤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장갑에도 닦고, 장갑 낀 이유는 손에 묻지 마라가 아니라 헤라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 순서는 강목을 먼저 하고 합판을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익숙하시고 감각이 완성된 분들은 그냥 여기다 푹 덜어놓고 쫙 끝까지 해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강목을 하실 때도 항상 위에 부분을 하고 측면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합판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위에 작업을 하고 나서 떨어지면 그냥 밑에 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밑에부터 하다가 위에서 하다가 뭘 실수를 하면 밑에 기존에 잘 해놓은 것들에다가 실수로 묻히게 되면, 거기가 만약에 굳어버린 상태라면 작업을 다시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다시 하기가 좀 번거로워져요, 자꾸. 그래서 그런 순서를 지키시는 거고요. 묻히실 때는 위에 보시면 여기 내용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시면 여기에 이미 양이 많으니까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이 눕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만 살짝 해도 되는데, 이게 많이 양이 없어지면 그때서 이제 눕히면서 묻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끝단에다가 항상 이렇게 콕 찍고 스그머니 눕히면서 이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는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일단 묻히시는 거예요. 어디 이빨 빠져, 요렇게 요런 거 이빨 빠진 데 없이 일단 빈 데 없이 묻히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다 묻히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좀 끝으로 긁어다가 끝에 부분에 묻어 있으니까 그걸 묻히기가 쉽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 부분이 비었어요. 그럼 묻히려면 어떻게 돼요? 뒤를 많이 눕혀서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과하게 묻혔어도 한번 정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묻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골고루,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묻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위에를 긁고 나면 옆으로 너무 쓸데없이 많이 넘어가요. 적당량을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천천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이빨 빠진 데에서는 이렇게 누워주고, 위에 부분이 안 묻었으면 끝으로 긁어다가 그런 거 묻혀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 면을 골고루 적당하게, 뒤에 면이 딱 안 보일 정도로만, 과하지 않게 많은 부분은 이런 데다 덜어내시고, 쓸데없이 이런 쪽에다가 과하게 넘겨놓으면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묻혔으면 이제 긁는 거예요. 이 작업은 항상 긁는 작업과 묻히는 작업이 잘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묻히면서 긁고 많은 데서 긁어다 묻히고 이런 것들이 편하게 작업이 되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원칙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지키셨을 때 평균적으로 결과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좀 잘 지켜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위에를 긁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긁다 보면 자꾸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폭이 좁다 보니까. 이런 데는 너무 길지 않으니까 헤라를 한 20도 각도로 전체면을 이렇게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너무 바짝 세워서 긁으면 다 긁혀요. 그래서 한 20도 각도로 해서 강목면을 전체를 다 밀착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마치 여기만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라 선 굵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치 저 끝에서 저 뒤쪽까지 지나가다 잠깐 들린다는 생각으로 해서 오른쪽 다리는 내 몸의 중심 이동이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헤라를 그냥 뻣뻣하게 서서 작업을 하시면 그냥 들어서 이렇게 당겨오면 뒤로 올수록 팔이 이쪽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요, 자꾸. 그래서 몸이 좀 빠질 생각을 하면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목 위를 그런 식으로 해보면 20도 각도로 해서 딱 밀착만 시킨 상태에서 뒤가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밀착이 된 상태에서 긁어내고, 항상 헤라 정리. 긁고 나서는 항상 헤라 정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뒤에 본 목재가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각재가 모서리 쪽에 좀 돌출되다 보니까 일부 저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좀 굽고 나면 많이 하얘지기 때문에 요 정도면 돼요. 그리고 뭐 어딘가 좀 이쪽이 두껍다 싶으면 다시 한번 쭉 일정하게 이렇게 긁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이게 지저분하게 나온 것들은 헤라를 그냥 힘 빼시고 살짝만 이렇게 밀착만 시킨 상태에서 쓱 긁고, 측면부도 힘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이런 데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자꾸 쓸데없이 손대면 안 돼요. 중간에 뭐 깨작깨작 여기만 손봐야지 하고서 이렇게 갖다 대는 건 일절 없어요. 항상 마무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결과물이 항상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면씩, 요 면을 했으면 또 다음 면을 하고 그 다음 면을 하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측면부는 묻힐 때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떠서 끝으로 묻히기 좋게 이렇게 끝에 묻게 잘 뜨신 다음에 끝에다가 딱 대고 약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골고루 이렇게 빈대 없이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조금 많은 데 있으면 그런 거 미묘하게 이렇게 긁어다가 그게 이미 얘를 평탄화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없는 데다 붙여주고 위에 부분이 안 묻으면 헤라를 이렇게 많이 눕혀서 묻힌 다음에 한번 정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끝에 보면 이런 데 좀 안 묻은 데 있으면 묻혀주시고 자 이건 이제 묻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슬그머니 눕혔다면 뒤에 이렇게 살짝 보일랑말랑한 두께로 빈 헤라로 슬그머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깔끔하게. 자른 물결은 연마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좀 깔끔하게 일관되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도 작업은 그게 다예요. 바탕면을 고르게 일관되게 한다. 이렇게 측면부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합판부를 하실 때 매번 뜨는 게 좀 귀찮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적당히 도포할 만큼의 양을 이렇게 떠놓으신 상태에서 좀 기포나 뭐 이런 게 알갱이 가진 게 좀 보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갈아내세요. 갈아내시고 뜬 걸 가지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빨리 이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점점 눕혀가면서 일단 빈대 없이 골고루 묻히시는 거예요. 뒤에 비었으면 이런 데 묻혀주고 그다음에 측면부는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콕 눌러주고 이런 데 빈대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일단 고르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알갱이들은 이물질이 보이면 빼서 한쪽에 이렇게 치워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대로 둬도 되겠어요 싶을 정도로 일단 고르게 과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없는 데 좀 더 묻혀주시고 지금은 이제 묻힌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 끝에서 저기까지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헤라각도 한 20도로 하고 오른쪽 다리 빠질 생각하고 보양해놨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갖다 대신 상태에서 일정하게 이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긁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헤라 정리.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작업에서는 헤라를 항상 잘 정리하시고 이제 옆에 라인도 마찬가지로 적정선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걷어내시고 그럼 이제 가운데 이런 데 좀 고리지죠. 보기 싫게 연마로 커버하셔도 되는데 할 때 그래도 좀 잘 해놓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헤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쭉 일정하게 그다음 헤라를 조금만 더 눕히고 속도감을 낸다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골이 점점 이제 흐려져요. 뭐 완전 없앨 수는 없고요. 가장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을 때 마찬가지로 뒤는 살짝 보일랑말랑한 정도가 제일 좋고요. 건조도 빠르고 굳으면 하얘져서 뒤도 안 보이고요. 연마해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디가 좀 이렇게 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어떻게 깨작깨작 하려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그냥 묻혀주고 그래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묻혀주신 다음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쪽만 한번. 이 정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너무 선생님도 오래 끌고 있으면 안 좋아요. 핸디코트가 점점 쓸데없이 이제 많이 건조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각재 이런 데 좀 보풀진 게 있어갖고 조금 거친 게 되지만 저거는 어차피 이따가 또 퍼티 연마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시고 처음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작업하시면 좀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오실 거예요.